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저는 주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만나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자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자 여성 건강의 핵심인 자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자궁 명의로 손꼽히는 두 분이십니다. 고은여성병원의 고강덕 고혜규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성이 같은 곳이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데 일단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성을 봐서 짐작하시겠지만 네, 부녀지간입니다. 부녀지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이서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항상 보람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 병원이 이제 거의 부천 지역에 30년간 이제 오랫동안 아주 유명한 오랫동안 이제 진료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물론 서울의 큰 병원 이제 차병원에서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부천이 최고 병원인 고은여성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버지 입장으로서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이제 딸의 모습을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네, 되게 부모가 가업을 이어가는 자녀를 보면 누구든지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네. 가슴도 뿌듯하고 대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뭐 어떻게 가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뭐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또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보고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녀가 같이 의사인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전문의 과정까지 같이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는 너무 기쁘고 되게 지금 우리 원장님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뾰루지가 나면 정말 자궁이 안 좋은 건지 전문의로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대개 이제 모낭염인 경우가 많거든요. 모낭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피지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 피지가 많아요. 난소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피지가 많이 나와요. 늦게 잠을 잔다든지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뾰루지가 얼굴에 생기는 거고요. 턱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피지가 턱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에 상관없이 뾰루지가 너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서 여드름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난소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뾰루지가 날 때 혹시 지금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로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청소년 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원칙적인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몬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이런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은 오히려 이렇게 피부를 매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여성 호르몬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도 여드름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게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도 해주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이제 피임약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방비로 이제 여드름 치료하겠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피임약을 또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 연관관계를 잘 따져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 의사의 처방을 그리고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여드름 약 중에 하나가 이 피지를 덜 나오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비타민 A 제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약입니다만 그걸 먹으면 피지가 확 줄어요. 줄으면서 이제 뾰루지도 많이 좋아지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임신하기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뭐 일도 있고 공부하느라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임신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난소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만 3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난소 기능은 점점 저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저희 식생활이라든지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구화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는 자궁내막증 같은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셨을 텐데 뭐 난임이라고 해서 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 부분이 이제 체외수정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꼭 아셔야 될 거는 체외수정은 만능 치료가 아니고 네. 체외수정도 성공률이 100%가 아니다. 과거에는 뭐 15%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한 3, 40%. 그러니까 10명 중 한 3, 4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또 다 실패해요. 네. 그래서 뭐 체외수정은 하면 뭐든지 해결된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갖지 마시고 우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은 가족이 우선이다. 가족이. 예, 특히 남편 또 시부모님. 요새 C월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거기서 이렇게 압박감을 안 주고 편안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네. 또 임신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난임이지만 정말 임신하고 싶었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팁들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을 준비하시면서 엽산제 복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복용하시는 네.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엽산제는 이제 신경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이라고 하는 이제 태아 기형을 예방해주는 꼭 필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과 남편이 좀 같이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엽산제를 남편과 같이 네. 먹는 게 더 좋아요? 같이 왜냐면은 결국 엽산이라는 게 이제 그 염색체 이상을 막아주기 위한 네.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빠에게서도 이제 염색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이 드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거나 이제 비만 임신 경우에는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성 당뇨라든지 그 밖에 합병증들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하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체중 조절을 조금 약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조절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의 역할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좀 대화를 많이 자주 나누시고 이제 임신 계획이라든지 출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유산소 운동도 같이 이제 이왕 하실 거면 같이 두 분이서 같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같이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면서 대화도 같이 나누고 일석이조라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도 꼭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관 많이 시도하시다가도 휴가 한번 갔다 와서 또 되시는 분들도 정말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 힘드신 분들은 남편분과 같이 휴가를 한번 좀 다녀오시다든지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엽산제 꾸준히 섭취하고 이 정도만 해도 될 수 있다.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네. 뭔가 기대되시죠? 네. 예. 여성들이요 네.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몸을 좀 따뜻해. 몸을 따뜻하게? 자꾸 노출이 심한 옷을 자꾸 입고 다니는 게 안 좋아요. 배꼽티 이런 거 안 자, 되나요? 보십시오. 네. 남자들의 생식 기능이 있는 고환, 남자들은 고환이 있잖아요. 네. 여성들은 난소가 있고요. 그게 이제 동종의 장기인데 난소는 복강 내에 있잖아요. 네. 예, 그 고환은 바깥에 있고 몸 바깥에. 예, 그 이유가 난소는 배 안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체온을 너무 노출 심한 옷 입지 말고 임신을 위한 사람은 좀 따뜻하게. 의외로 또 제 주변에 이제 작은 근종이나 좀 성근증으로 자궁을 적출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꼭 이렇게 자궁을 적출해야지만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사실 그 적출이란 말은 올바른 명칭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요? 네. 네. 적출이 아니라 사실 올바른 명칭은 자궁 절제술입니다. 자궁 절제술. 네, 절제술. 무서워요. 적출이라 그래서 네, 뭔가 드러내는 것 같고 너무 무섭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해요. 아니 꼭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궁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물론 그 질환에 따라 각 치료법이 좀 네. 다르고 물론 자궁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자궁 근종이나 그 성근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네. 네, 이제 간단하게는 뭐 주사제, 먹는 약 같은 것도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로는 이제 고주파 용해술 또는 이제 하이프 시술이라고 간단히 하이프 시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이런 불편한 것들 이제 뭐 월경량이 많다든지 또는 월경통이 심하다든지 또는 너무 커서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제 주변에 장기 뭐 이제 방광이나 이제 대장 같은 걸 네, 누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사이즈도 많이 작아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궁의 질환은 이제 크게 염증 말고는 선근증하고 자궁 근종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뭐 거의 이제 국민병이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뭐 인구의 여성 성인의 절반 이상이 근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긴 하는데 누구나 다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혹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좀 그 치료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고 뭐 악성이 의심된다든지 또 자궁 말고 딴 난소의 질환도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궁을 무조건 다 적출하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 병소 부위만 잘라내기도 하고요. 또 난소도 난소에 종양이 있는 부위만 잘라내고 나머지 이제 건강한 조직은 살리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원상복귀 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요. 수술 방법도 다 복강경이나 또 아니면 미니랩 또 원포트 뭐 이래가지고 피부를 최소 절개를 해서 환자 여성분이기 때문에 미용 효과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절개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로 뭐 수술에서 절제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이제 고주파 용해술이나 이 하이프 수술 같은 거를 하면은 그 초음파나 고주파의 고열을 뱃속에다가 자궁 혹에다 쏘이면 이제 조직이 괴사되면서 혹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상도 편해지고 더 이상 악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개는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수가 많고요. 생리를 왕성하게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2차적으로 한 번 더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수술 안 하는 쪽을 환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여자로서는 굉장히 상실감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왠지 하고 나면 또 여성 호르몬도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성생활 때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여자들이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자궁보다는 난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궁을 절제를 한다고 해서 내 여성성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고나 뭐 학회 보고 따르면은 사실 뭐 성기능이라든지 이제 부부관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이프 시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자궁 근종을 치잖아요. 놀랍게도 같이 연관 키워드가 하이프 시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 그게 어떤 건지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프 시술은 정말 꿈의 치료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저희가 젊은 의사 시절에는 어떻게 그런 치료기가 나올 수 있겠나. 예를 들면 배에다가 초음파만 쏘이는데 배는 하나도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혹만 선택적으로 태운다. 그게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꿈의 치료기가 이제 개발된 지 벌써 10여 년 돼서요. 이제 세계적으로 몇 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가 이제 하이프라는 건데요. 장비가 워낙 초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빌딩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병원에 다 있지는 않고요. 대학병원도 제한적으로 몇 군데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몇 개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시면 혹시 어렸을 때 돋보기로 먹지를 태워본 적이 있으시죠? 네, 초음파를 모아서 그 혹 있는 부분만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돼지고기 삶은 거 혹시 보시잖아요. 이게 삶은 거 그것처럼 그걸 익히면 혹이 그렇게 익습니다. 이것에 혈관도 타고 혹이 괴사돼서 나중에 쪼그라들죠. 그럼 이제 증상이 또 무엇보다 뭐 한두 달 내에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선근증이었던 사람은 생리통도 거의 없어지고요. 출혈 길어지는 것도 괜찮고 또 혹 때문에 뭐 소변이 자주 마렵다, 배가 묵직하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도 한두 달 이내에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약간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혹이 너무 거대하다든지 주변에 장, 소장이나 대장하고 너무 유착이 심하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인접 장기를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뱃속을 아무데나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이프를 잘 선택해서 하면 아주 정말 그 다음날 집에 갖고 툭툭 털고 집에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서 일도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적출도 만능이 아니고 하이프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상담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그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과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성 전문 병원 하면 또 우리 고운 여성 병원이잖아요. 부천에서 여성들의 거의 랜드마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운 여성병원은 이런 병원이다 대놓고 홍보할 시간을 드린다면 환자분들이 뱃속에 종양이 있어서 몇 군데 가봤더니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듣고 나면 환자가 굉장히 낙심을 하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는 환자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냐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냥 인사불성으로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 말로 지름신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2차적인 시술이 또 필요하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자궁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는데 무조건 자궁을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제가 전문 의사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상위에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두고두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의사한테 무조건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고운 여성 병원은 이런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을 우리 또 고운 여성 병원에서는 어떻게 또 치료하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운 여성 병원은 거의 이제 30년 동안 이제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치료가 가능한데, 네. 우선 간단하게는 이제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을 때 뭐 주사제라든지 또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이제 간단한 치료서부터 또 시술이라고 하면 고주파 용해술 또는 이제 하이프 시술, 이제 초음파로 집중해서 하는 시술까지 하고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들, 뭐 자궁 절제술이든 또는 이제 근종만 절제를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자궁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종만 절제하는 수술도 복강경 또는 뭐 개복 모든 수술을 다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와 상담 잘 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전문의와 병원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운 여성 병원은 굉장히 맞춤형 병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